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제학 박사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쫄불 28번째 시간이에요. 28번째예요. 쉼없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너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이제. 불새 오르려고. 근데 거의 다 왔어. 네. 거의 다 가까이 왔어요. 그럼요. 쫄불과 불새에 네. 지금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네, 무너지고 네. 있어요. 네. 대신 아주 네. 초보자분들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불백. 네. 블록체인 백과사전. 제가 안다고 네네. 우리 또 아나운서께서 아리따운 나오십니다. 정혜란 아나운서님이 네. 나오셔서 또 이 바닥입니다. 블록체인 업계 홍익인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양석원님이 정리해 놓으신 이장님이 정리해 놓으신 100개의 블록체인 관련된 키워드들을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미 불백에서 간단히 소개했던 그 키워드이기도 한데 꼭 알아둬야 되는 거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죠? 제가 또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는 예전에는 약간 리워드 프로그램 혹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이런 말로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ICO로 오면서 용어가 말이 바뀌었죠. 바운티. 바운티가 뭐예요? 그러니까 초코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운티라는 초코바가 미국 유명한 게 있어요. 그러게. 제가 아까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있기도 있고요. 초코바 맛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바운티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 ICO 백서를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ICO 하는 홈페이지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하는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 중에 뭐 바운티라고 해서 이렇게 지분 포션이 잡혀 있다거나 뭔가 소개된 거를 보신 분들이 이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바운티가 뭔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고요. 아주 잘 어느 장르를 첨가하나요?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벤처스퀘어에 여기 임재민 오버노드 랩스 PR 매니저가 최근에 3월 6일에 입력한 내용이 있습니다. ICO 마케팅 바운티 프로그램을 말한다. 되게 좋아요. 벤처스퀘어 명승은 대표. 네네네. 그래서 요거 저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좀 그림도 드리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페이스북을 들고 있고 뭔가 비트코인에서 돈 들고 있어.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쉽게 설명드리면 페이스북에서 홍보 마케팅을 금지해서 사람들이 바운티로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네네네. 심하네. 네, 심하죠. 네. 자, 그래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ICO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 중에서 이제 어쨌거나 마케팅이나 홍보 활동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대표적인 게 바운티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주커버그가 사실 금지, 뭐 구글에서도 검색 광고 금지 이런 것들을 다 내놓으면서 ICO나 이 블록체인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홍보할 방법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때 이제 새롭게 생겨난 방식이 바운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까 뭐 박사님 궁금해하시는 거. 그럼 바운티 원래 어원은 뭐였냐? 그 초코바도 있고요. 초코바 다음에는 원래는 온라인 게이밍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어떤 무슨 개발에 참여하거나 어떤 미션을 달성하거나 했을 때 주던 보상금이에요. 그냥 바운티는 보상금, 리워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ICO는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투자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뭐 마케팅이나 개발, 홍보, 번역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라. 그러면 바운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동해서 뭘 줄게? 코인을. 그거죠. 정확히는 코인을. 코인이나 토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게 ICO 초창기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무슨 의미냐면 홍보를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하는 ICO를 준비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앗머니는 없잖아요. 피앗머니는 없으니까 자기네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행해서 미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코인을 주는 거죠. 그럼 사실은 나중에 높아졌을 때는 너무 큰 돈을 줬다고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지금은 돈을 안 들이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공 보수 수당, 승리 보수 수당, 혹은 부가가치가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를 나눠 먹는 수익 배분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들어 있는 거죠. 옵션이네. 그렇죠. 옵션이네. 그리고 미래의 권리를 그렇죠. 미래의 권리를 사는 거고 더 중요한 건데 미래의 권리를 사는데 미래의 권리에 내가 기여해서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토큰도 많아지고 그 토큰의 밸류가 올라가서 나의 성공 보수도 높아진다. 이 개념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 노동의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옵션이다. 그렇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있죠. 그 아무 토큰이나 코인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거 홍보라든지 도움에 참여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할 때도 이 ICO 혹은 이 프로젝트가 되게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내가 될 것 같다고 하면 참여하는 거고 반대로 ICO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결국 우리한테 관심 있는 만한 사람들에게 미래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돈이 안 드니까 일단 나눠줘서 일단 나눠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 저 이거 받았는데 이게 미래 가치가 좋을까요? 라고 막 DC 인사이드에 올리기도 하고요. 이거 내 블로그에 올려서 내가 지금 무슨 만 코인을 희유 코인 10,000개를 받았는데 이 희유 코인이 나중에 올라갈까요? 무조건 오르지. 이런 얘기하게 되면 본인들이 쓰고 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보통 프리 ICO 바운티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약간 마케팅, 바이럴, 홍보적 입장이 되게 많이 있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만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영어가 되는 한국인이야. 자발적으로. 네, 근데 내가 한국 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게 아니라 난 영어가 되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는 레딧에 올리는 거죠. 레딧에 올려서 뭔가 블라블라 쓰게 되면 한국에서 이런 ICO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인지도가 높아지면 실제 그 ICO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선순환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소셜 미디어는 근데 그렇게 소셜상이나 뭐 레딧이나 트위터에서 활동한 거를 어떻게 다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다 코인을 뿌려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노가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술적 노가다든 그럼 점검하는 바운티 프로그램 점검하는 담당자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담당자가 있고 그 담당자가 실제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 사람의 뭐 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통 바운티로 제공하는 보통 토큰의 양을 탄력적으로 두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비트코인 시그니처 바운티. 많은 ICO가 사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비트코인 토크 포럼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스팀이 또 비트코인 토크에다가 살짝 올려놓고 지네들이 마이닝 먼저 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바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DC 인사이드가 사실 뭐랄까 잉여로운 인간들 커뮤니티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뽐뿌 게시판에 다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얼리 아답터나 이 IT 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클리앙에 다 모여 있어 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에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토크 포럼에 모여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쫄불 불새에 모여 있잖아요. 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 있잖아요. 저희 또 공개하게 된 그 불새 프로그램, 불새에서 말씀드렸던 클레이엄님이 얘기했듯이 스팀이 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채굴을 시작합니다라는 선언을 비트코인 토크 포럼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입한 사용자 가운데 주니어 멤버 이상만 참여할 수 있으며 랭킹에 따라 더 높은 보상금을 준다. 그 뭐냐면 여기에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토큰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토큰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혹은 그 사람이 받으면 저 이거 희유 코인 10,000개 받았는데 나중에 의미 있을까요? 이런 말 하나 나오면 여기에 있는 그 고래들이 그 글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운티 프로그램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ICO가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뒤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ICO 보통 우리가 보면 지금은 막 다들 ICO 새로운 프로젝트가 가동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끝인데 사실 제가 볼 땐 이거는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까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언한 내용들을 그 다음에 지켜나가고 만들어가고 더 많은 우리 이 생태계에 들어올 사람들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가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ICO 관련해서도 바운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CO가 끝난 후에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ICO가 끝나고 나서 거래소 상장까지 했다고 하면 이미 코인의 가치가, 토큰의 가치가 발생을 했어. 그럼 그 발생한 내용까지도 감안해서 이제는 정말 돈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역시나 어떤 밸류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 혹은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역시나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이런 ICO를 합니다를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어. 그럼 그 버그를 발생한 리포트를 버그 리포팅 바운티 플랫폼 전체 문제가 있는 거를 뭐 예를 들면 Q&A 보고서를 낸다거나 이러면 보상해 준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번역을 통해서 뭐 참여하면 보상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요소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보면
저는 바운티 프로그램은 ICO 하는 지금 블록체인 비즈니스 마케팅에 가장 잘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해서 성공 수단 혹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피에스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래서 그 미래 가치가 발생했을 때 실제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모습이니까 바운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측도 뭐 편하게 할 수 있고 받는 측은 그게 성공했을 때 더 큰 밸류에이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ICO가 되고 거래가 되고 나서도 실제 거기에 관련된 뭐 개발이나 번역이나 그런 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는 요 전체를 묶어서 바운티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뭐 바운티라고 부른다. 그래서 굉장히 ICO 관련된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엔 중요한 용어니까 핵심이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